실밥 뽑을 때 엄청나게 고통스럽다. 그거 하면 죽는다 진짜. 그래서 좀 크기도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땡땡 부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건가? 바로 가서 샤워했죠. 제 주변에 포경한 친구들은 수술하지 말라고 해요. 왜냐면 안녕하세요. 송파길맨 장태키 원장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도 저에게 초박피 포경 수술 받은 분 한 분 모셨습니다. 이분을 모시고 이 초박피 포경 수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어오세요. 아이고, 서십시오. 아이고, 그렇게 잘 지냈어요? 네, 잘 지냈습니다. 저는 3일 전에 실밥 풀고 3일 전에? 그 어때요? 이렇게 이 수술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터뷰 나온 걸 많이 좀 봤을 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그분들이랑 본인의 어떤 그 경험이랑 비교를 해보면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예.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술도 진행됐고 사실 오기 전에도 계속 걱정되고 긴장했던 게 아플까봐 그게 컸거든요. 그렇죠.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할 때 좀 불편할까봐. 맞아요. 근데 그 두 가지 다 생각보다 좋았어요. 수술할 때도 전혀 고통 못 느꼈고 하고 나서 생활할 때도 전혀 움직이는데 지장 없었어요.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열흘 전에 포경수술을 받은 청년입니다. 저도 사실 이 포경수술 받기까지 되게 고민 많이 하고 거부감이 되게 컸어요. 20대 후반인데 지금 와서 한 걸 보면은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했던가? 이미 그 친구들은 다 일괄적인 모양으로 바뀌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기도 했고, 일단 근데 이 수술, 몸에 칼을 댄다는 것 자체에 좀 거부감이 있어서 좀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수술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 생활하는 것도 불편한 게 없어서 또 위생적으로 되게 나아진 것 같아서 만족하는 편입니다. 선뜻 이렇게 유튜브 촬영에 이제 동의하게 해주게 된 어떤 그 이유가 있다면? 일단 저도 아프거나 그 수술 이후에 움직이는 게 불편했으면은 선뜻 하겠다고 말 못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렇죠. 해보고 해보니까 괜찮네? 이거 저도 굉장히 그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거부감 들었던 거고 할 생각을 안 했던 건데 막상 그걸 지나고 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은 그 허구들이 있잖아요. 허구 정보들이. 네. 되게 이렇카더라가 대부분 많은데 이런 것들이 포경 수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장애 요인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원장님 채널을 즐겨 보기도 했는데 되게 편안하더라고요. 진행하시는 것도 그렇고 되게 뭐 수술 받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수술하면은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된다, 누워 있어야 된다. 제일 겁나는 얘기죠. 네,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실제로 제 기억에도 중고등학교 때 제 친구나 주변 선배들을 봐도 그 당시에 포경 수술하면은 한 달 동안은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같이 학원 다니는 친구는 한 달 동안 학원 쉬기도 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일단 영향을 줄까봐가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있어요. 실밥 뽑을 때 엄청나게 고통스럽다. 그거 하면 죽는다 진짜. 이런 얘기들을 구글에 검색하면은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그렇고 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실밥 빼러 올 때 되게 긴장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왔거든요. 근데 막상 뽑을 때도 뭐 간호사 선생님이 스킬이 좋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에만 따끔하다가 뭐 견딜만 했어요. 그냥 살짝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같은 느낌? 일단 그게 이제 수술 자체가 이제 좋았던 거고 두 번째는 그 제가 쓴 실이 굉장히 가는 실이에요. 어떤 실밥 뽑을 때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을 주고 뭐 간호사들의 스킬 좋은 건 또 당연한 거고 그렇죠. 그리고 또 검색해 보니까
이제 실밥 뽑는데도 오래 2주 넘게 있다가 뽑는 데도 있고 또 뽑고 나면 거기 딱정이가 되게 많이 생겨서 그 딱정이 떨어질 때까지도 시간 걸리고 뭐 바세린 바르라는 말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딱정이도 없었고 되게 잘 아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. 지금까지 이제 포경 수술을 받지 않았던 어떤 이유가 따로 있었는지요? 일단 몸에 칼 대는 게 무서웠어요. 그리고 포경 수술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한 달 동안 못 움직인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렇죠. 좀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웠죠. 엄두가 네. 잘 안 나죠. 근데 무엇보다 아프다고 하는 게 결정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이었죠. 아, 그렇죠. 그러면은 수술을 열흘 전에 받았잖아요. 네. 받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좀 20대 후반이 되니까 이제 음모가 좀 두껍고 길어지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기에 자꾸 끼고 그런 게 불편해졌어요. 그러니까 음모가 자꾸 포피와 귀두 사이에 날려 들어간다는 겁니다. 그 전에는 굳이 포경 수술 안 하고도 지낼 수 있겠다였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필요성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던 차에 친구랑 얘기하는데 친구가 뭐 받은 지 몇 년 안 됐거든요. 그러니 여기 추천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검색해봤죠. 근데 마침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선생님이 몇 년 전부터 올리신 거를 봤는데 되게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도 포경 수술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단연 독보적이게 뭐 눈에 띄었다고 할까요? 그랬어요?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혹시 이 초박피 포경 수술이 없었다. 그래도 포경 수술 받았겠죠? 그랬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. 못 했을 것 같아요. 엄두가 안 나서?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일단 진피층이라고 하나요? 거기까지 다 덜어내잖아요. 그리고 회복 기간이 일단 길기도 하고. 그러니까 초박피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회복 기간이 짧았던 거랑 고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 두 가지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결정했던 거고 일반 포경 수술이었다면 그냥 뭐 음모 자르고 말지 그냥 그 정도로 불편한 하고, 대로 불편한 대로 검사하고 그냥 지냈을 것 같아요. 수술 받기 전에 가장 궁금했거나 혹은 걱정됐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? 아까 말씀드린 건 좀 중복이긴 한데 괜찮습니다. 뭐 실밥 뽑을 때 엄청 아플 거 실밥 뽑을 때 그런 거랑 이제 하고 나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. 얘기해보세요. 하고 나서 이제 앞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고 뒤로 당겨서 봉합하잖아요. 근데 이 봉합하고 나서도 나중에 이 봉합한 부분이 또 다시 쳐져서 덮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?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그 체형 문제 이렇게 비만한 체형들이 있잖아요. 비만 정도에 따라 다른데 심한 사람은 아예 귀두가 그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덮이겠죠. 또 지금 젊어서 몸이 이렇게 좋은데 살아가면서 제 나이 돼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체형이 또 이렇게 비만해지면은 또 덮일 수 있죠. 그런 거 말고는 덮이는 일은 없고요. 그래도 포경 수술하고 덮이는가, 포경 수술 안 한 상태에서 비만해서 덮이는 거하고 또 차원이 급이 다르죠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요즘 크기도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길이는 좀 나온다고들 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 포피 입구가 좀 좁아서 나오는 걸 막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 앞에 그 막고 있는 좁아진 부분을 없애주니까 몸 안에 있던 게 쭉 나오면서 이렇게 평소에 그래도 많이 길어져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. 여기 송파 길면을 굳이 어떤 선택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제 친구가 길면에서 받았는데 송파가 제일 잘한다더라. 친구가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네요. 네, 친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. 저도 그래도 비뇨기과 몇 군데 다녀보기도 했지만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았어요. 일단 뭐 좋은 친구 만나신. 뭐 느낌이나 뭐 소감 같은 걸 한번 좀 말씀해 줘 보세요.
일단 처음 받고 나갔을 때는 여기 문정역 여기 지하철 문정역. 내려가는 계단이 네. 되게 깊더라고요. 처음에 집에 가는 날은 조금 이거 좀 불편한 느낌인가? 그냥 좀 이질감 느껴졌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게 뭔가 땡땡 부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건가 하고 걱정했는데 2, 3일 지나서부터는 그냥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고 뭐 물론 먹는 거는 수술이니까 될 수밖에 없고 붓기는 있는데 그래도 일상생활하는데 무리 없다가 한 5일째 되니까 아예 그 뭐 스치는 느낌이나 이질감이나 이런 것도 없고 붓기도 5일차 되니까 확 가라앉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돼서 실밥 뽑으러 오는 날은 그 5일째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열흘 되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되게 편안하게 지냈습니다. 그러셨군요. 첫날은 아무래도 또 수술이니까 네. 좀 약간 압박해서 이렇게 꽉 눌러놓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쪽이 좀 부을 수밖에 없어, 그것 때문에. 근데 그것만 지나버리면, 풀어져 버리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렇게 부기가 가라앉게 되죠. 네. 예. 그래서 발기통도 막 우려하던 것처럼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발기통, 글쎄 크게 없을 거예요. 예, 예. 그러니까 거의 못 느낀 것 같아요. 예, 예. 항상 여기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건데, 통증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거여서 되게 표현을 하기 힘들잖아요. 굳이 우리가 이제 통증을 그냥 숫자로 표현하자면, 하나도 안 아픈 걸 0, 최고로 엄청 아픈 걸 10, 이렇게 했을 때 점수를 어떻게 숫자를 매기고 싶어요? 일단 수술할 때는 0이었어요. 수술할 때는 그때는 주무시고 계셨으니까 참 편해서 좋았죠. 그렇게 수술 받으니까. 마취를 하시는데 원장 선생님 들어오시면은 바로 잠드실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오셨는데도 잠 안 들어서 이거 잘 되고 있는 거 맞나? 이거 괜찮은 거예요? 하고 막 자꾸 여쭤봤어요. 그래서 그런 얘기하다가 근데 이거 조금 몽롱한 것 같네요 라고 하다가 갓까지 하다가 잠든 거죠. 그리고 나서 잘 끝났습니다, 일어나셔도 됩니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수술할 때는 전혀 아픈 거 못 느꼈고 그리고 집에 가서까지도 아픈 거 못 느꼈고요. 그 다음날 일어나서는 평소랑 느낌이 다른 애 정도?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자면 1?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에서 무거운 거 들거나 하면은 물집 같은 거 생기잖아요. 물집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뭐 이렇게 맺혔네? 그 정도? 네. 그럼 실밥 뽑을 때는 몇이? 실밥 뽑을 때는 1.5라고 할까요? 그냥 아니요, 아프다기보다 그냥 그 순간에 그러니까 뭐랄까, 여기 이제 이제 손톱에 이거 생기잖아요. 그럼 이거 잠깐 뽑는 느낌? 1.5도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. 그것도 1이라고 해둘게요. 비율을 참 수술 후 지금 열흘 됐는데 뭐 일상생활은 어땠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 좀 해줄래요? 일상생활 직장 다니신다 그랬잖아요. 네, 직장 다니고 있고 월요일에 수술을 했는데 그냥 평소처럼 그냥 집에 가고 나서도 처음 하루 이틀은 이게 뭔가 부어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쓸리는 느낌은 들었어요. 마찰감은 느껴져서 좀 조심해야겠구나 그 정도였고 한 3일째 됐을 때 그 소독하러 왔는데 바로 샤워하셔도 됩니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가서 샤워했죠. 근데 이것도 넷상에서는 뭐 샤워 못 한다고 해서 샤워 어떻게 되지 했는데 그냥 물로만 헹궈도 됩니다 라고 해서 되게 붕대 풀고 샤워하고 그냥 원래 평소 지내듯이 지냈어요.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회사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그랬죠. 이제 좀 몸도 움직여야 되고 되게 활동적이게 있어야 됐는데 그래서 월요일에 수술 받을 때 되게 걱정했거든요. 금요일에 일정이 있는데 그럼 수술 날짜를 또 다음으로 미뤄야 되나 했는데 그냥 받았어요. 금요일 행사도 되게 잘 치렀어요. 그냥 진짜? 제가 주축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수술한 거 전혀 티 안 나고 그냥 잘 다녔어요. 그리고 나서 5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그 지난 며칠의 그 느낌이 아니네? 했죠. 붓기가 확 빠져 있더라고요. 그랬구나. 5일 이후로는
붓기 같은 거 없고 그냥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어요. 그리고 7일주일 돼서 여기 와서 실밥 뽑았고, 그러니까 실밥이 있으니까 5일째, 6일째도 그냥 조심은 했죠. 이게 뭔가 뭐 발기가 됐을 때도 좀 자제해야겠다, 뭐 그런 정도. 그리고 실밥 뽑고 나니까 뭐 다시 평소 생활로 돌아왔죠. 운동도 하고 그 전 일주일은 그냥 조심한다고 운동도 안 했는데 실밥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실밥이 이제 봉해져 있잖아요. 근데 좀 강하게 발기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살이 터져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? 혹시? 제가 이 초학피 포용 수술을 개발한 지 5년 됐거든요.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. 근데 그 이전, 5년 이전에 일반 포용 수술을 할 때 그때는 터진 경우가 있었는데 왜 터지냐? 이쪽 귀두 쪽에 이렇게 많이 뚱뚱 붓거든요. 이게 엄청 막 물이 막 뚝뚝 흐를 정도로 이게 물러져가지고 이게 살이 이렇게 짓물러가지고 터져온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땡겨서 이게 터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이 막 부어서 막 짓물러가지고 살이 흐물흐물해져서 이렇게 터지는 거죠. 아시죠? 근데 이 수술은 받아봐서 알지만은 뭐 그렇게 짓물을 막 정도로 붓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초학피 포용 수술은 터질 일이 없다고 봐요. 그렇죠? 아시죠? 네. 안 그래도 이 성기 부분에 뭐 진물 나오는 사람도 막 사례도 많이 들었고, 그리고 일단 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도 그거였거든요. 이게 혈관이 보이잖아요, 성기에. 그래서 수술할 때 이 혈관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했는데 뭐 모르겠더라고요. 수술한 결과 보니까. 그게 제 말씀 잘하셨어요. 이 초합 포경 수술이 그 혈관들을 이렇게 보호해줘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피가 잘 돌아서 이게 안 붓고 빨리 낫고 하는 거거든요. 알고 있었어요? 네, 들었어요. 그렇구나. 잘 모르더라고, 우리 사람들. 아예 안 아프면 되죠. 뭐 안 아프면 된 거 아니에요? 그 말도 맞긴 한데. 되게 얇잖아요, 그게. 그 귀도 바로 뒤쪽 살은, 덮편살은 우리 그 짜장면 시키면 랩 씌워주는 그 랩처럼 얇아요. 그하고 그 밑에 바로 붙어 지나가는 혈관, 그 랩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. 그거를 이렇게 띄어내는 작업이거든요. 얼마나 집중해야 되겠어요. 수술하는 의사는 내 눈과 사자의 심장과 섬세한 여자의 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. 제 주변에 포경한 친구들은 수술하지 말라고 해요. 왜냐면 그 친구들은 어릴 때에서 자기가 발기할 때 살이 모자라서인지 아프다 이렇게 그렇죠.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, 아니면 뭐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, 또 어떤 친구는 뭐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녹는 실이라고 했지만 굉장히 굵은 실을 썼거든요. 안 뽑잖아요, 녹는 실이라고. 그럼 그게 그쪽으로 피부가 들어가서 빵과 뻥뻥 나요. 그래서 그 안에 계속 때가 끼고 해서 위생적으로 좀 안 좋기도 하고 보기도 안 좋고.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옛날에 했으니까 좀 포경 기술이 좀 지금처럼 선생님이 개발하신 것처럼 초박피 포경 수술이 있던 때가 아니니까. 그렇죠. 그 당시 친구들이었으면은 권하지 않는 거 이해하겠는데 저는 초박피를 받고 나니까 이거 할만하다, 괜찮다. 위생을 위해서라면 받는 게 낫겠다. 또 아니면은 미래의 배우자나 여자친구를 위해서도 청결을 위해서도 포경을 할 필요가 있겠다. 그래서 좀 권하고 싶어요.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아직 포경수술 안 받은 분들이 또 포경수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영상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분들에게 이제 한 말씀 하신다면. 뭐 통증이 겁나서 안 받고 계시다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송파 길맨으로 오십시오. 그리고 본인의 위생을 위해서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해보니까 저 좋아요? 예. 근데 정말 좋은 게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덮여 있을 때는 샤워하고도 안에 좀 건조해야 되고 습기가 차니까요. 여름철에도 그렇고. 그렇죠. 이게 노출돼 있으니까 좀 그런 위생적으로 확실히 더 나아졌다는 걸 느낍니다. 뽀송뽀송하니 이제 깔끔한 남자가 됐습니다.
아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아닙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래요. 고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힘들지 않으셨어요? 네, 괜찮았습니다. 괜찮았어요? 예, 저도 재밌게. 네, 감사합니다. 네.